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 해설의 이만희 선생님입니다. 자, 일단 관광자원 해설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그 관광자원 해설에 대한 브리핑을 잠깐만 할게요. 이 관광자원 해설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왜 이 관광자원 해설이라고 하는 과목이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 작년 2018년까지 통계를 보게 되면 과락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과목이 관광 자원 해설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전체 40% 미만. 그러니까 이제 25문제다 보니까 25문제 보니까 9문제를 맞히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바로 이제 불합격 처리가 되게 되는데 바로 관광자원 해설이 과락 비율이 가장 높았던 그러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관광자원 해설이라고 하는 과목을 상대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공부 방법 자체가 잘못됐어요. 지금 저희 이제 뭐 GK 관광학원이나 아니면 이제 이 다락원 출판사의 인터넷 강의 여기에서는 바로 우리나라 전체 지역, 그래서 지역별 어떠한 관광 자원에 대한 설명이 이제 진행되는데 저희 이외에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너무나 어떤 자원 내용이 방대하다. 이러한 식으로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제 서울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제 우리나라 전체 9개 도가 있죠. 그래서 9개 도와 그다음에 이제 서울 특별시, 그다음에 이제 부산, 광역시 등등 해가지고 전체 지역에 대한 특징들을 이제 공부를 해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유리하냐면요. 여러분들 지역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 가이드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남들보다 더 어때요? 풍부한 그러한 이제 지식을 그 관광객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지역에 대한 공부를 우리는 제일 먼저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관광자원 해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성적으로 필기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또 중요한 관문이 남았죠. 그게 바로 2차 면접이에요. 그래서 2차 면접에도 자주 출제되는 것이 어떠한 특정 지역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봐라. 뭐 제주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봐라. 아니면 전라도 광주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봐라. 강원도 속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봐라. 그리고 추천해주고 싶은 관광지가 있다면 한번 소개해봐라. 이러한 유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관광자원 해설 이 필기 수업은 단순히 필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면접을 위해서라도 바로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수업을 자세히 이제 듣다 보게 되면 그것이 이제 국내 여행 바로 안내사를 하던 아니면 관광 통역 안내사를 하건 바로 여러분들 실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고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관광자원 해설 제1강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 서울입니다. 자, 그러면 간략한 서울의 역사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여러분들 서울에 우리 조상들이 살기 시작한 때가 언제일까요? 뭐 국사 시간에 배웠죠. 바로 신석기 시대 때부터 바로 이 신석기인들이 바로 서울에 거주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신석기 유적지가 하나 있겠죠. 어디였습니까? 바로 강동구 바로 암사동 유적지가 있죠. 그래서 이 암사동 유적지는 바로 일제시대 때 발굴이 되었는데 그때 큰 홍수가 났대요. 그 홍수 과정에서 바로 집자리 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또한 토기 파편 이러한 것들이 이제 출토되면서 이제 서울에 바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구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이 한 나라의 수도였던 적은 정확히 2번 있습니다.
두 번. 일단 백제의 수도였고 그 다음에 조선의 수도였죠.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바로 백제.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성장했던 백제를 우리가 무슨 백제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한성 백제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송파구와 그다음에 저기 경기도 하남시 이쪽 이론에 걸쳐서 성장했던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한성 백제예요. 그러면 백제 시대의 역사적인 유물이나 유적 대표적인 것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이제 이러한 것이 있죠. 몽천토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풍납토성이 있어요. 풍납토성. 이거는 이제 백제 유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석촌호수 있는 바로 석촌동에 가게 되면 롯데월드 있는데요. 그 석촌동에 고분이 있는데 이것도 백제 고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바로 이 서울은 즉 한강 유역은 삼국 항쟁의 바로 중심지였어요. 삼국 항쟁의 중심지. 그래서 이제 신라 그다음에 백제 고구려가 바로 이 한강 유역을 놓고 엄청난 그런 패권 다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과정에서 바로 고구려가 바로 어느 왕 때? 바로 장수왕 때 한강 유역을 장악을 하죠. 한강 유역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수왕 때는 바로 신라와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이론에다가 뭐를 세우냐면 바로 아차 산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일한 바로 고구려 바로 유적지가 여기 있는 아차산성이에요. 아차산성. 저기 이제 광진구 뒤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한강변을 따라서 이제 축성된 그러한 산성인데 바로 이 아차산 바로 고구려 역사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로 이쪽 길이 바로 서울의 생태 문화 탐방로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생태 문화 탐방로는 3개가 있어요. 바로 아차산 고구려 역사길, 그 다음에 한양 도성길, 그 다음에 이제 난지 생명길 이렇게 서울에는 바로 생태 문화 탐방로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거거든요. 3개가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 바로 아차산 고구려 역사길. 자, 요것이 이제 있게 된다. 그래서 서울에 저기 이제 그 한강변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그 호텔이 하나 있죠. 워커힐 호텔이라고. 그쪽 뒤편으로 해서 이제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이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바로 이제 백제와 신라가 연합을 해서 바로 이 한강 유역을 되찾죠. 그리고 이제 신라 진흥왕이 이 한강 유역을 독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강 유역을 장악한 그러한 이제 기념으로 바로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우죠. 그것이 바로 북한산 순수비예요. 진흥왕 순수비. 자, 이것은 이제 바로 신라가 바로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장악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죠. 북한산 순수비는 바로 국보 3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북한산에 있었던 이 그 비석이 진흥왕이 새긴 순수비임을 그것을 증명한 사람은 바로 조선 순조 때 추사 김정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서울의 역사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바로 또 한나라의 도읍으로 결정되죠. 바로 서울은 조선의 이제 수도가 되게 됩니다. 1392년 바로 조선이 건국되고 그리고 2년 후 1394년에 바로 이성계와 그 신하들이 바로 한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1394년은 바로
서울이 한 나라의 수도로 정해진 원년이 됩니다. 1394년. 이성계가 언제 내려오냐면요. 바로 10월 28일 날 내려와요. 그래서 바로 이 10월 28일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서울 시민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다가 600년을 한번 더해 볼래요? 600년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1994년이 되죠. 바로 이 1994년은 서울 정도 600주년이에요. 600주년이 되는 해. 바로 이 해에 바로 타임캡슐을 묻어둡니다. 타임캡슐 어디에 묻어두냐면 여러분들 남산 한옥마을에 가게 되면요. 조금만 올라가면 아주 넓은 그런 공터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바로 이제 타임캡슐을 묻어놨어요. 그래서 바로 1994년 당시에 바로 서울의 생활상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바로 땅 밑에 이제 묻어놨죠. 그래서 바로 2394년 이때 이 타임캡슐을 개봉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버텨서 살아 계신다면 바로 이제 서울 정도 1000주년 기념식 때 바로 이제 그 타임캡슐을 어때요?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서울이 조선의 이제 수도가 되었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궁궐이 있어야겠죠. 그럼 궁궐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궁궐을 감싸는 어때요? 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도읍을 지키는 성곽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말이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서울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한양 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한양 도성은요, 바로 서울 내부에 있는 4개의 안산이라고 이제 불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4대 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한양 도성이 바로 축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둘레는 이제 한 18km 정도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어때요?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북악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는 인왕산이 있어요. 남쪽에는 남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는 낙산. 바로 이렇게 이제 4개의 산줄기, 산 능선과 평지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도성이 한양 도성입니다. 그래서 이 한양 도성에는 바로 대문과 소문, 즉 사대문, 사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 도성에 바로 이제 사대문 하게 되면요, 바로 뭐가 있습니까? 남대문. 자, 남대문이 바로 숭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대문이 있겠죠. 동대문은 흥인, 지문. 이 되고요. 동대문이죠. 그래서 숭례문은 국보 1호로 이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흥인지문은 바로 보물 1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숭례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그 원년에 바로 이제 노숙자가 방화를 해가지고 위에 모든 건물들이 다 불타버리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 석축만 조선시대 거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현대 와가지고 만들어진 그러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 숭례문의 이제 가치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숭례문 대신에 바로 국보 70호. 여러분들 국보 70호가 뭐죠?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등재돼 있죠.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바로 이것을 국보 1호로 대체하자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바로 이러한 것들은 면접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은 있죠. 면접으로도.
어떻게? 바로 이제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대체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한번 견해를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뭐 찬성 반대 그 논지를 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바로 남대문은 숭례문, 그 다음에 이제 동대문은 이제 흥인지문이 되게 되는데요. 이 흥인지문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동대문의 특징. 바로 4개의 대문 중에 유일하게 바로 옹성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옹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옹은 항아리 옹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반달 형태처럼 일단 성곽을 한 번 더 둘러서 보호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바로 옹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옹벽이 갖추어진 성을 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유일하게 이제 흥인지문이 되고요. 이 흥인지문은 바로 임진왜란 때 제일 먼저 바로 문이 뚫린 그러한 치욕을 갖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제 북대문이 바로 이제 숙정문이에요. 원래는 숙청문이었다가 숙정문으로 이제 바뀌게 됐죠. 그런데 이 북대문은 이쪽 지역이 음기가 강하다라고 해서 소나무를 심어놓고 사람들의 통행을 금지시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문이 열리는 때는 언제냐면 바로 이제 가뭄이 든다거나 이럴 때 왕이 바로 이제 기우제를 지내러 나갈 때만 개방이 되고, 일반인들에게는 이 문이 개방되지 않았다라고 하죠. 아무튼 이게 이제 숙정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서대문이 있습니다. 서대문은 바로 돈의 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이 돈이문은 안타깝게도 일제시대 때 멸실, 즉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쪽을 도로를 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돈이문 그 석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경매에 붙여버려요. 그래서 일본인에게 바로 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지금은 이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쪽에 가게 되면 바로 돈이문 터라고 하는 그 편말만 남아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바로 서대문이 되겠죠. 여러분들 서대문 하게 되면 우리 아픈 기억이 좀 있죠. 바로 일제 때 서대문 형무소. 그래서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항일 독립 지사들이 많이 이제 바로 그 순국도 하시고 고문도 당하시고 했고요. 그리고 1980년대까지 바로 서울 지역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 그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체포된 그러한 바로 이제 민주투사들이 갇히던 곳이 바로 서대문 형무소가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사대문을 공부했고요. 시험에는 이제 사소문도 나오니까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여기 남대문의 그 남소문은 바로 뭐냐면 광희문이에요. 광희문. 조심해야 돼요. 광화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광화문은 경복궁의 남문, 경복궁의 정문이 되는 거고요. 바로 남소문은 광희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소문은요, 화문이 되겠고요. 요것은 이제 창의 문, 요것은 이제 소의 문. 자, 이러한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자, 아무튼 이 한양도성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 한양도성 사대문을 또한 당연히 만들고 사소문도 만들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한양도성은요, 바로 국가지정문화재예요. 국가는 이 한양도성을 바로 사적 10호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고요. 이 한양도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되는 것은요, 이렇게 잠정 목록에 올라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등재를 해주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이제 지정되지는 이제 못했어요. 마찬가지예요. 2018년에 지정된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바로 한국 산지승원이라고 해가지고 7개의 그러한 사찰, 이것이 이제 등재되었는데, 그것은 미리 그 이전에 바로 한국 전통산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올라가 있었어요.
자, 아무튼 한양도성은 사적 10호로 지정되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한양도성 한 바퀴를 도는 그 길이 바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예, 바로 서울의 생태문화 탐방로가 됩니다. 이 생태문화 탐방로는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2017년에 예, 바로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바로 생태문화 탐방로를 물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정답은 이제 해파랑길, 해와 파도 소리랑 함께 걷는 길 이러한 이제 의미로 이제 시험에 나왔으니까 바로 서울. 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저기 얘기했던 바로 아차산 고구려 역사길, 그다음에 한양 도성길,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라 그랬죠? 난지 생명길.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 자, 그러면 이제 서울의 역사 중에 바로 궁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울에는요, 바로 서울에 5대궁이 있습니다. 5대궁. 그러면 이 5대궁이 만들어진 그러한 이제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경복궁 바로 태조 때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만들어지죠? 예, 바로 창덕궁이 만들어집니다. 창덕궁 바로 태종이 바로 경복궁의 2궁. 그래서 혹시 그 정궁인 이 경복궁 이걸 뭐 정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법궁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것이 이제 불타거나 뭐 잘못됐을 때 임금이 있어야 할 또 다른 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로 경복궁의 2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창덕궁이 되겠습니다. 창덕궁.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궁이 있죠? 예, 바로 창경궁이 있어요. 창경궁. 원래는 이 창경궁의 옛 명칭은 바로 수강궁이었습니다. 수강궁. 바로 누구 때? 예, 바로 세종대왕이 부왕인 바로 이방원을 모시기 위해서 건축한 궁이 바로 수강궁인데 바로 이 수강궁이 바로 성종 때 영역을 넓히면서 명칭 또한 창경궁이라고 이제 바꿔놨죠. 그런데 바로 이 창경궁은 일제 때 바로 동물원으로 전락하는 유원지로 전락하는 그러한 이제 수모를 겪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이 바로 여기 창경궁 내에다가 바로 이제 유원지를 조성하면서 벚꽃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심어요. 벚나무. 벚은 바로 일본의 국화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기를 그 벚꽃으로 이제 어때요?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어때요?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 창경궁에 있던 그러한 벚나무들 다 뽑아다가 다른 데로 옮겨버려요. 죽이긴 좀 그래서 바로 여의도 윤중로에 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에서 행해지는 벚꽃놀이 바로 벚꽃축제는 어디서 행해지냐면 바로 여의도 윤중로에서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러한 것도 이제 하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무슨 궁이 있냐면 바로 덕수궁이 있습니다. 덕수궁. 덕수궁의 원래 명칭은 바로 경운궁이었어요. 바로 광해군 때 경운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지다가 이 경운궁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로 1907년까지 사용되죠. 그리고 이제 이 1907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고종이 강제 퇴위된 그러한 해예요. 그래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누가 즉위를 하죠? 예, 바로 순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순종이 바로 아버지 바로 이제 고종을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로 덕수궁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여주게 됩니다. 원래 이 덕수궁, 이 경운궁은요, 바로 과거
월산대군의 집터였던 것을 임진왜란 때 모든 궁이 파괴되고 선조가 임시 거처했던 그러한 곳이에요. 이것을 바로 이제 광해군 때 경운궁으로 바로 이제 만들어서 건물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순종 때 가게 되면 바로 덕수궁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제 개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하나의 이제 궁궐이 있게 되는데요. 바로 그게 경희궁이에요. 경희궁. 그래서 이 경희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경덕궁이에요. 광해군 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어떠한 소문이 이제 도냐면 바로 인조의 아버지가 훗날 왕으로 추존되게 되는데 그 추존명이 원종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원종의 사가, 즉 개인집이죠. 이 원종의 집터에 바로 왕가의 기운이 스며 있다. 왕가의 기운이 스며 있다. 이러한 이제 그 소문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 광해군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집터에 왕가의 기운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때? 반역이라든가 뭐 이러한 곳을 통해서 자신이나 혹은 자신의 후대 자손들이 왕위에서 축출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아예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이 원종의 사가집을 빼앗아서 거기에 궁궐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지은 그 궁궐의 명칭을 경덕궁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런데 앞불싸 바로 이 경덕궁을 다 완공하고 이제 거기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들어가 보지 못해요. 왜요? 바로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돼서 바로 이제 왕위에서 축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인조가 왕이 되죠. 그러면 바로 그 집터에 왕가의 기운이 스며 있다라고 하는 도참은 결국 어때요? 사실인 것으로 판명이 돼버린 거예요. 자, 아무튼 이랬다가 언제? 바로 영조 때 가게 되면요. 영조의 명에 의하여 바로 이 경덕궁이 경희궁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꿔요. 그 이유인 즉슨 한자는 틀리나 한글식 발음으로 여기 있는 원종의 옛 호가 바로 경덕이었어요. 그래서 경덕의 집을 빼앗아서 경덕궁을 지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될 것 같구나. 그래서 바로 이 영조가 명을 내려서 이 경덕궁의 명칭을 경희궁으로 개칭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에는 상당히 넓은 영역의 그러한 궁궐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자취가 없어졌죠. 거의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아무튼 서울의 바로 5대 궁은 바로 이렇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 다음에 이제 덕수궁, 경희궁. 특히 이 창덕궁과 창경궁은 바로 경복궁 바로 오른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궐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희궁을 바로 서궐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궁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일제 시대 때 가게 되면 바로 이 서울 바로 뭐예요? 1999년 1919년 바로 바로 3.1 운동, 바로 독립 선언문이 낭독되었던 곳이기도 하죠. 바로 어디냐면 여러분들 인사동 가게 되면 종로 쪽에 인사동 바로 무슨 공원이 있어요? 탑골 공원이 있는데 이 탑골 공원 내에 바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는 이곳에 우리나라 국보 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 바로 세조 때 만들어진 사찰이고 지금은 터만 남았죠. 그리고 이제 그 석탑이에요. 바로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 요것은 이제 국보 2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국보 1, 2, 3이 다 서울에 있네요. 아까 국보 1호가 뭐였다 그랬어요? 국보 1호는 숭례문,
국보 2호는 여기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 그리고 이제 국보 3호는 아까 얘기했던 북한산 순수비.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여기에 바로 이제 가게 되면 3일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바로 이 3일문이 왜 3일문인지 알죠? 바로 이 안에서 바로 김이 독립 선언문이 낭독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불려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되고요. 바로 이곳이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본 서울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면접으로도 충분히 뭐 나올 만한 그러한 내용이긴 하죠. 충분히 면접으로도 나올 만해요. 서울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신석기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또한 한성백제의 그러한 이제 그 도읍지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삼국항쟁의 중심지로서 바로 고구려와 바로 신라 백제가 패권을 두고 다퉜던 곳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얘기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에 있는 주요한 그러한 국보 문화재를 가지고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서울의 국보 문화재. 일단 국보 1호, 국보 2호, 국보 3호. 자, 이거는 아까 좀 전에 이제 수업을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패스하도록 할게요. 숭례문, 원각사지, 10층 석탑, 그리고 이제 북한산 순수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북한산 순수비는 원래 북한산에 있었으나 지금은 어때요? 바로 비봉이라고 하는 봉우리에 모조 그러한 비석, 표지석을 이제 세워놓고 이거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의 국보, 이제 궁궐을 이제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서울 궁궐에 있는 국보 문화재. 예전에 한번 면접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서울 궁궐에 있는 국보 한번 다 대봐라. 일단 국보 223호가 있습니다. 국보 223호. 바로 이것이 바로 경복궁의 정전인 바로 경복궁 근정전. 이것이 이제 국보 223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보 224호. 이것도 경복궁에 있어요. 바로 경회루. 이것이 국보 22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보 224호 경회루. 특히 이제 경사경자에다가 모일회자를 쓰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고급 연회, 외국 사신들을 위한 고급 연회가 개최되던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48개의 그러한 이제 석조 다리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건물이죠. 바로 이 경회루에는 바로 인공 연못이 조성되어 있죠. 인공 연못. 이것이 이제 조성되어 있는데 바로 이 연못을 파는 그러한 과정에서 나온 그 흙으로 바로 아미산, 바로 작은 동산을 만들어 놓았죠. 바로 거기에 가게 되면 이제 아미산 굴뚝이라고 하는 바로 육각형 형태의 아름다운 그러한 굴뚝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4개가 아직까지 현재 남아 있게 되고요. 아무튼 이게 국보 224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보 225호가 또 하나 있죠. 국보 225호는 바로 창덕궁의 정전인 바로 인정전. 요것이 됩니다.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 여러분들 정전이다라고 얘기한 것은요. 바로 주로 이제 왕이 바로 조정 신하 대신들을 바로 조례를 받던 그러한 곳을 이제 우리가 정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창덕궁의 정전, 그게 바로 이제 인정전이 되겠는데 바로 이 인정전이 국보 225호다.
그리고 이제 국보 226호가 있습니다. 이 국보 226호는 또한 역시 바로 궁궐의 정전이에요. 바로 어디 거냐면 이거는 창경궁의 정전. 그래서 창경궁 명정전. 요것이 이제 국보 226호로 지정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국보 227호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종묘가 있는데요. 이 종묘에는 세 개의 건물이 있죠. 일단 종묘에는 정전, 그 다음에 이제 영령전, 그 다음에 이제 공신당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그 중에 이 종묘의 정전. 여러분들 이 종묘의 정전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지붕이 있고요. 기둥이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상당히 길죠. 그래서 바로 단일 목조 건물로는 바로 가장 긴, 세계에서 가장 긴 건물이 바로 종묘에 있는 정전이에요. 종묘 정전. 약 101m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죠. 처음에는 영역은 한 요 정도의 영역으로 시작을 해요. 처음엔 요 정도의 영역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바로 왕조가 길어지게 되면서 돌아가신 그러한 왕과 또한 왕비들이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차츰차츰 이 건물이 어때요? 넓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아무튼 국보 227호가 바로 여기 있는 종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보 228호. 바로 궁궐에 바로 비석으로 세워져 있던, 지금은 이제 박물관도 들어가 있겠지만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 바로 고구려 때 만들어진 그러한 이제 그러한 그 천문도예요. 그거를 이제 탁본을 떠가지고 이제 비석에다가 이제 새겨놨죠. 그것이 국보 228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보 마지막 국보 229호가 하나 있어요. 이 국보 229호는 바로 창덕궁 자경루. 이것이 이제 임시적으로 바로 저기 덕수궁에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박물관에 이제 이거는 박물관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바로 궁궐에는 국보 223, 224, 225, 226, 227, 228, 229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이제 간단하게 하고요. 하고 잠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2부에서 다시 이제 뵙도록 하죠. 자, 서울 하게 되면 바로 요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서울에 있는 바로 세계 문화유산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으로는요. 바로 1995년 바로 무엇이 최초로 지정되게 되냐면 바로 경주에 있는 석굴암과 불국사,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경남 합천에 있는 해인사 장경판정과 함께 바로 뭐가 바로 종묘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게 돼요. 옛부터 조선의 역대 임금들은요, 가장 중시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종묘 사직을 잘 보존하고 그 종묘 제례와 사직 제례를 성대하게 개최하는 게 역대 왕들의 주요한 임무였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바로 이제 제를 지내는 그러한 이제 신성 공간이죠. 그래서 이 종묘에서는 옛날에는 춘하, 추동, 그래서 사계절에 한 번씩, 그리고 임시제 이렇게 해서 총 5번의 그러한 이제 종묘 제례가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종묘 제례는 한 번밖에 진행되지 않아요. 바로
매년 5월 5일 매년 5월 5일이래.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제가 어린이라서 자 바로 매년 5월 첫째 일요일 날 예, 진행이 되게 됩니다. 종묘회 입장권은 1,000원이고요. 이때는 이제 무료로 개방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종묘가 바로 1995년에 바로 세계 문화유산에 당당히 이제 등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1997년 1997년에 가게 되면 무엇이 이제 지정되게 되냐면 바로 창덕궁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제 지정되게 되죠. 원래 조선의 법궁은 경복궁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바로 경복궁과 여기 있는 창덕궁이 거의 전소되다시피 해요. 그런데 그 규모상으로는 이 경복궁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그것을 수리할 보수할 엄두를 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왕실의 재정상.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거의 뭐 10조에서 20조 원 정도가 드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감히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창덕궁을 재건을 해서 바로 이 창덕궁이 바로 그 이후부터 바로 조선의 법궁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 가치 이러한 것들을 높이 사서 세계 문화유산에 이제 등재가 되게 된 거죠. 자, 아무튼 요것이 이제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창덕궁의 정문은 돈화문입니다. 참, 창덕궁은 요거는 사적 122호로 지정돼 있어요. 경복궁이 사적 117호로 지정돼 있고요. 여기 있는 창덕궁은 사적 122호로 지정돼 있고 그 중에 정문은 바로 돈화문인데 지금까지 있는 조선의 궁궐 중에 남아있는 조선의 궁궐의 대문 중에 가장 오래된 그러한 이제 문이 바로 여기 있는 돈화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정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인정전이 될 거고요. 인정전. 이 인정전은 아까 우리 국보 얼마라 그랬죠? 국보 225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편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편전하게 되면요. 바로 왕의 집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이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왕의 집무실. 그것이 이제 바로 편전인데 경복궁의 편전이 바로 이제 사정전이라고 하고요.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창덕궁의 편전은 바로 선, 정, 전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바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죠. 그래서 바로 이 대통령의 뭐가 있어요? 상징하는 바로 대통령의 깃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집무실이 있겠죠. 대통령의 집무실을 우리가 청와대라고 얘기하는데 청와대. 왜 청와대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푸른 기와집이란 뜻이에요. 푸른 기와집. 이게 어디에서 이제 그 모티브를 딴 거냐면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창덕궁의 선정전에서 모티브를 딴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 궁궐에 있는 그 기와 중에 유일하게
푸른색 기와로 된 것이 여기 있는 선정전이에요. 그래서 역대 임금들이 바로 이제 그 근무했던 그 집무실 파란 기와를 본떠서 바로 이제 청와대를 만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의 문양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문양은 바로 봉황입니다. 봉황. 그래서 청와대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양쪽으로 이제 그 깃발 그쪽에 이렇게 봉황 두 마리가 긴 꼬리를 내밀고 이렇게 있는 그러한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봉황은 어디서 왔느냐? 예, 여기 있는 바로 인정전에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정전 천장을 보게 되면요. 천장 위에 바로 두 마리의 봉황이 목각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로 이제 그거를 이제 새겨서 그 위에다가 이제 금색 칠을 이제 입혔어요. 예, 아무튼 여기 있는 이 창덕궁 바로 이거가 기초가 되어서 이제 바로 이렇게 청와대가 만들어졌고 창덕궁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봉황이라고 하는 대통령 문양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창덕궁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고 나머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덕궁에는 바로 창덕궁 정원이 있죠. 창덕궁은 경복궁과 달리 토지를 넓은 토지를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산줄기 형세를 따서 이제 건물들을 이제 이렇게 배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연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궁궐이 바로 창덕궁이다. 그래서 창덕궁 전체 면적의 70%가 바로 숲으로 둘러싸여 있죠. 바로 그곳이 바로 창덕궁의 정원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후원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혹은 뭐 비원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뭐 금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 창덕궁의 정원 바로 정말 아름다운 그래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어때요? 빠지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궁전의 바로 정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덕궁에 가게 되면 가장 특징적인 거 이제 몇 개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데 가장 아름다운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못이 부용지고요. 여기에 있는 정자가 부용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각선 쪽으로 보이는 2층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2층 건물이 바로 주합루가 되고요. 이 주합루는 여러분들 건물 중에 이 루자가 들어가는 것이 있죠. 영남루, 촉소루 뭐 이러한 것처럼 이러한 루자가 들어가는 거 전부 다 2층으로 돼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바로 이 주합루 1층이 바로 정조 때 규장각으로 사용된 그러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용지 그 일원에 바로 뭐가 있냐면 영화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건물이 있는데 바로 옛날 과거 시험 바로 고사 본부로 운영되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하죠. 네, 아무튼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저쪽에 바로 이제 아름다운 옥류천 계곡 일대가 있습니다. 옥류천 일대. 이쪽에 가게 되면 이제 궁궐에서는 유일하게 정자 중에 바로 초가를 얹은 그러한 정자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청의 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창덕궁은 뭐 요 정도로 이제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더 지정되죠. 세계 문화유산. 자, 세계 문화유산 바로 2009년에 바로 지정되는 게 있죠. 바로 조선 왕릉이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되게 돼요. 자, 조선 왕릉 하게 되면 전체가 42개가 있는데 북한에 있는 거 2개 빼고 모두 40개가 세계 문화유산 조선 왕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등재되게 되죠. 이 중에 바로 서울에 있는 조선 왕릉은 바로 뭐가 있냐면 일단
성북구에 바로 정릉이 있습니다. 바로 신덕왕후 강씨의 능, 이것이 이제 정릉이 되겠는데요. 이방원이 가장 싫어했던 계모죠. 그래서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서로 이제 진행되었고요. 결국 이방원은 이 신덕왕후의 어떤 그 왕후에게 능멸감,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이 신덕왕후의 무덤 중에 바로 병풍석이 있는데, 이 병풍석을 헐어다가 이장을 하면서 병풍석을 헐어다가 바로 청계천 광통교의 바로 축대로 쌓아버려요. 그것도 거꾸로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바로 일반인들이 바로 신덕왕후를 밟고 지나가는 그러한 형국이 돼버린 거죠. 네, 아무튼 신덕왕후 강씨의 정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종의 의릉이 있습니다. 경종의 의릉.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서초구에 가게 되면요. 서초구에 가게 되면 바로 뭐가 있죠? 른이 있습니다. 헌인릉, 헌릉과 인릉.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강남구에 선정릉이 있죠. 선정릉. 그래서 여기 있는 선정릉은요, 바로 성종과 중종, 그 다음에 이제 태종과 그 다음에 이제 순조의 등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고요. 마지막 지금 이제 그 우리 선수촌이 옮겨갔는데 바로 태릉이 옛날에 태릉 선수촌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태강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바로 태릉과 강릉. 그래서 모두 정릉, 의릉, 그 다음에 헌릉, 인릉, 그 다음에 선릉, 정릉, 그 다음에 태릉, 강릉. 자,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중종의 두 번째 비 문정왕후의 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종의 능이 이제 강릉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바로 조선 왕릉. 그래서 그 능 이름과 그 주인에 대한 연결, 뭐 40개를 다 외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건 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 거의 대부분이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것들은 일단 중요한 위대한 인물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관광자원 해설 첫 번째 지역 정리 시간 바로 서울편을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1부에 이어서 계속 나머지 이제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뵐게요.